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발족이 이제 초1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뽀이곳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 발족을 위한 부속법안이 통과되었고, 금명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공수처 발족의 준비 행위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수처가 발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가공할 상황이 생긴다.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핵심부는 이 공수처가 위헌인 법률, 공수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유령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고 작년 1년 내내 이 문제로 전결을 달구고 이런데도 온갖 무리수를 두고 출범에 임박하게 되는데, 그들은 공수처 발족에 모든 걸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걸었느냐? 목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의 운동권 시절에 깜방에 갔던 그런 정도의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건 기필코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왜?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측근 핵심 실세들이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에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피난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명예고 뭐고 없이 그냥 깜방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공수처를 발족시킨다. 그런데 국민의 상당 부분은 검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발족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현혹이 돼 있어요. 저 동창,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그 공수처 발족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퇴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핵심적 문제는 문민시대 이래에 정권의 칼제비로 활용된 정치로부터 중립과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점을 첫째로 개혁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개별 검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당사자들에게 심한 일을 했느냐 하는 소위 인권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 그런데 이 공수처를 발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법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공직자, 2급, 1급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현역, 예비역, 장성들, 요게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5급 이하의 공직자만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4급. 제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급 이상은 공수처, 3급 이상에서 대통령까지, 그리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 그리고 판사, 검사.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경찰, 그러니까 3급과 5급 사이에 요 4급, 요것만 4급 공직자만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 예를 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아직 그 후속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속 수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나아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입니다. 지난번에 13명을 기소할 때 그 공소장에 대통령 이 호칭 적시가 40군데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장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도 피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수사를 어디서 하는지 지금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사팀 전부 흩어버렸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실에 가두어 놨기 때문에 이 수사 지금 오리무중이 되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국 수사, 후속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수처가 발족되면 어찌 되느냐? 거기 3급 이상에 관련돼 있고 후속 수사할 부분이 있으니까 통째로 넘겨라. 조사하는 모든 걸 통째로 넘겨라. 넘겨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 예상입니다. 넘겨받으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 대통령 관련 부분 혐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13명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송철호 시장, 한병도 정무수석,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한병도 황운하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국 사태의 최강욱 국회의원이 되어 있죠. 이 부분, 기소된 이 부분, 검찰이 불법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 제기, 공소 기소는 불법한 것이므로 공소를 취소한다. 그러면 백지화된다 이 말입니다. 백지화. 요걸 노리고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공수처를 발족시키는 데 매달려 있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공수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상당 부분을 현혹시켜놨다. 공수처를 발족시켜갖고 노리는 것은 이와 같이 현재의 정권 실세 대통령까지 퇴임 후에도 검찰 수사의 위력을 피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당장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공수처 수사의 칼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보좌관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지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고소했던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인 김재륜 변호사를 친여 시민단체가 그 고소 행위가 무고고 사자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을 고발하고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것,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공수처가 발족되면 107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딱 채 걸르듯이 딱 올려놓고 그런 친여단체 등 또는 개인적으로 그 국회의원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고발하고 진정받아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107명 여러분이 몽땅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 다 빼주지요. 라임 사건의 서울 출신 의원이 핵심 당사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의원이 공개적으로 돈은 안 받고 양보표를 받았다. 근데 그 지금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보표를 받았다고 하는 정도의 공개적 자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부 이제 공수처 다 넘어가서 다 뭉갤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이런 수법으로 전부 칼날 위에 세워서 여러분 전부가 피의자가 되면 언제 소환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 김종인 비상위원장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할 말하고 이걸 축적해 가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위축돼서 안 되지요, 그게. 공수처 저지를 위한 기회 그리고 시간은 이제 아주 촉박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외길이 지금 남아있는데, 야당이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지명해서 국회의장 앞으로 명단을 내는 그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부속법안 통과시킬 때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추천위원을 명단을 내라 하면 그 기한 안에 내도록 돼 있어요. 안 내면 일방적으로 해버릴 생각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 명단을 일단 낸다. 내면 7명의 추천위원이 6명이 찬동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대통령 앞으로 지명을 위해서 보내지는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위원 2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공수처장 지명 그리고 추천이 무산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한다면 또 어떤 비상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리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분통이 좀 터지는 심정인데, 공수처에 가공할 위험성,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마무리라고 인식돼서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시킨 이 부분, 그대들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4.15 총선거 이후에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이해했다 그런다면 이 홍보에 그대들 신경 썼나? 신경 썼어요? 주호영 대표, 김종인 위원장 그 신경 썼어요? 안 썼잖아요. 국민들은 현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두 손을 들고 진솔한 표정으로 이게 왜 위험하다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땅의 부정부패는 반영구적으로 묻힐 것이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사업체계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지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요. 장외투쟁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장외투쟁을 왜 합니까? 국민대회를 개최하라 이 말입니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 아닙니까? 그 국민대회를 개최하는데 적게 모으지 말고 많이 모으라 이거예요. 많이 모으는 데는 정성을 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합시다. 국회의원 우리는 제도상으로 이게 막혀있는데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저항권을 행사합시다. 이래야 이게 막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 핵심부에서는 이 공수처를 미는데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저지선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이걸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헌법상 제1기관인 엄청난 국민의 함성이 우리에게 있다 한 그걸 보여야지요. 그거를. 맹자가 말했습니다. 임금,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로도처럼 뒤 흔들면 그 배도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국회 안에서 힘이 붙이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에게 그대들이 호소하고 보고대회를 갖고 거기서 국민 저항권, 함성을 지르고 해서 이 저지선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급한 상황 아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이지 않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물론 기자가 물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한가한 표정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뭐 경영 마인드도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얘기할 때입니까? 가령 기자가 물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당면하고 있는 국회 운영 공수처 돌파가 목전에 있는 이 위급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기껏 그런 말밖에 못합니까? 담판하세요. 담판. 대통령하고 담판하세요. 담판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지켜보겠습니다.